자, 이번 영상에서 포인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포인터를 하기 전에 이제 메모리나 주소도 조금씩 보면서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C언어 하다 보면 C나 C++ 하다 보면은 포인터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해요. 저도 공부할 때 이제 제 주변 학생들 저 포함해서 포인터가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C언어를 포기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포인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 같이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포인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메모리 그리고 주소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간단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보통 약간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하드웨어 장치를 다 넣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알려진 것들 몇 개만 좀 넣었습니다. 이제 CPU, 하드디스크, 램.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CPU는 연산하는 장치고요. 하드디스크는 저장하는 장치고, 램도 하드디스크랑 좀 다른 의미의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저장하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컴퓨터를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들, 사진이나 음악들이 다 지워지나요?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자, 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CPU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CPU는 연산하는 거예요. CPU와 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는데 이거 시스템 버스라고 할게요. 시스템 버스는 서로 간에 무언가를 주고받기 위한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CPU는 ALU 레지스터 제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CPU가 아까 인간으로 따지면 뇌의 역할, 즉 연산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연산은 CPU 안에 ALU가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레지스터나 제어 장치는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은, 제어 장치는 제어 신호를 보냅니다. 시그널을 보내요. 메모리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냐? 일종의 명령어라든가, 혹은 우리가 지금 시연하는 코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램, 즉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PU는 CPU 안에 있는 제어 장치가 제어 신호를 통해서 램 안에 있는 램을 이제 표시를 해두는데, 메모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하나하나 가지고 옵니다. 제어 신호를 통해서. 그래서 제어 신호 가져와 라고 하면은 얘가 쭉 가서 어디에 저장돼 있냐? CPU에 또 임시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게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서 메모리에 있는 순서대로 명령어라든가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레지스터에 저장된 것들이 CPU 안에 있는 ALU를 통해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또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뭐 어딘가로 가겠죠. 간단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우리가 윈도우 작업 관리자를 한번 갈게요. 자, 윈도우 작업 관리자는 밑에 작업 표시줄에서, 그쵸?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작업 관리자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윈도우 10이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를 열게 되면은 이런 작업 관리자 창이 나옵니다. 여기 작업 관리자 창을 보면은 뭐 위에 볼게요. 위에부터 프로세스, 성능, 앱, 시작 프로그램, 사용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프로세스를 가볼게요. 자, 프로세스를 가니까 여기 보시면은 뭔가 소프트웨어들이 막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현재 나의 윈도우 PC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죠.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프로세스 말고 성능을 가시면은 여기서 내 PC에 대한, 내 컴퓨터에 대한 사양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CPU가 위에 메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저는 하드디스크 두 개 쓰는데, 하드디스크라기보다는 하나는 SSD를 쓰고 하나는 하드디스크를 씁니다. SSD가 확실히 빨라요. 그리고 밑에는 이더넷 네트워크죠. 그리고 GPU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즉 램을 가볼게요. 메모리가 램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16기가 메모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에 16기가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사용 중인 거는 5.6기가가 사용 중이고 사용 가능이 10.3기가. 그러니까 10.3기가 크기만큼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여기 프로세스 보시면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고 뭐 OBS 촬영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쭉 소프트웨어 되어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행이 가능한 그쵸?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여기 보시면 메모리 35%가 써져 있는데 그 공간을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지금 700메가 사용하고 있고 제 촬영 중인 OBS 스튜디오는 225메가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120메가 이렇게 사용 중에 있는 겁니다. 메모리 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윈도우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면은 작업 관리자에 여기 보면 이렇게 램에 현재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리스트업이 돼서 여기서 메모리를 어느 정도 잡아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다시 가면은 16기가 중에 지금 5.6기가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세스에 보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700메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 영상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변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C 언어에서 변수 하나, 정수 하나를 선언하면은 4바이트 혹은 8바이트 그리고 캐릭터는 1바이트 그렇죠? 그런 변수들을 선언하면은 여기 메모리에 그 크기만큼 잡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변수를 선언하면은 16기가 안에 4바이트가 잡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릴 거지만 지금 제가 16기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 안에서도 뭐 스택 영역, 무슨 영역 하면서 코드 영역 하면서 그 영역별로 또 나눠져요.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일단 메모리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메모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내가 int i 하면 4바이트 그 4바이트가 16기가 안에서 4바이트가 또 차지가 닿게 되는 자 변수 우리가 지금까지 선언했던 변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메모리를 통해서 컴퓨터 메모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이 소프트웨어들은 뭐예요? 컴퓨터 껐다 키면 얘네들은 사라지죠. 그래서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메모리다 램이. 자 그래서 16기가 중에 현재 저는 35%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700메가나 차지하고 있네요. 게임은 당연히 고사양 게임은 여기서 1기가가 훨씬 넘어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윈도우 작업 관리자를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가서 간단하게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서 우리가 int i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i에다가 0하고 printf %d/n 한 다음에 i 물론 이렇게 하면 0이 출력이 되겠죠. 그쵸? 이걸 간단하게 변수는 지난번에 배운 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 표현한 4바이트를 하나당 이 한 칸당 1바이트라고 하니까 4칸을 차지하는 거죠. 참고로 이건 16기가를 다 표현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16기가 안에 어느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딘가 16기가 안에 엄청난 공간들이 있겠죠. 1바이트씩 거기서 제가 한 부분만을 이렇게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int i로 선언을 했으니까 4바이트 즉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만큼이 이제 int i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옆에 주소라는 게 있어요. 주소 하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스캔f 배우면 스캔f 언더바에서 혹은 뭐 스캔f 배우면서 주소라는 이 엔드 표시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메모리 한 칸 바이트 한 칸마다 주소가 존재해요. 주소는 말 그대로 우리 집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철수랑 길동이랑 지민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A아파트야. 자 이렇게 봤을 때 A아파트 101동 102동 그런데
이 주소, 자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A라는 아파트의 101동에 뭐 몇 층 몇 호, 뭐 2층 뭐 101동 201호 혹은 102동 101호라고 했을 때, 자 거기는 자 101동 201호에는 길동이가 살고 지민이는 이 102동 101호에 살아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 주소는 변할 수 있나요? 주소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변합니다. 맞죠? 그래서 메모리에서도 물론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뭐 소프트웨어를 껐다 키면은 메모리가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int i라고 해서 우리가 4바이트를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 주소는 그대로지만 값은 변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세요. 그 주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 주소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지만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주소는 변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우리가 물론 아파트가 뭐 재개발되고 뭐 리모델링 하면 주소는 변할 수 있겠죠. 그쵸? 아파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니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자고요. A라는 아파트 101동 101호가 그쵸? 주소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 때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물론 컴퓨터 공학 용어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주소라든가 뭐 약간 우리 일상생활,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4층 연산,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정렬,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영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메모리에서 자 보세요. 여기 정수 5가 있고 문자 A가 있고 실주 3.5가 있죠. 즉 뭐냐, 여기다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거고, 이게 메모리, 그러니까 내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메모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문자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또 어딘가 이거 좀 띄는 거는 이게 메모리가 잡히는 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참고로 무조건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차곡차곡 뭔가 메모리가 잡히는 건 아니에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또 실수형 변수, 이렇게 플롯이 선언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4바이트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제가 중간중간 배열부터는 되게 크기를 되게 강조했었어요. 그쵸? 인티저는 몇 바이트, 캐릭터는 몇 바이트, 플로트는 몇 바이트. 이제는 C 언어 공부하실 때 약간 그런 메모리나 메모리 안에 머릿속에 그런 아파트들을 그려놓고 집을 그려놓고 그 안에 그쵸?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칸당 1바이트에서 내가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서 내 칸을 잡아먹네, 한 칸을 잡아먹네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주소가 있고요. 이 한 칸 한 칸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1동 101호, 그러니까 뭐 101동 201호, 101동 301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소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갖고 4바이트, 우리가 4바이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잡히잖아요. 메모리가 4바이트 인티저 할 때. 근데 인티저 4바이트하고 뭐 i는 3, i는 10 이렇게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넣었지만 얘를 주소로 출력하면 어딜 나오냐? 왜냐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한 칸마다 다 주소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인티저라고 하면 이렇게 4바이트가 잡혀있는데 여기서 주소로 출력하면은 항상 그 정수든 뭐 실수든 문자든 그 해당 자료용의 시작 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따가 주소로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 이런 중간이 아니라 항상 제일 먼저 있는 시작 주소를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캐릭터하고 뭐 워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A를 넣었어요. 그거에 대한 워드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걸 알려주겠죠. 이거에 대한 주소. 자, 그 다음에 플로트 변수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실수 값을 3.5를 넣습니다. 그러면 A라는 플로트 변수의 주소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 변수의 시작 부분의 주소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죠? 배열이죠. 자, 그러면
int i하고 크기를 3 하니까 그쵸 12칸을 잡아요. 12바이트예요. 그쵸 정수 하나당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배열할 때 계속 크기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12바이트인데 12칸 맞죠? 2, 3, 4, 5, 6, 7, 8, 9, 10, 11, 12 그쵸 12칸 맞는데 자 여기서 이 i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라면은 이 i에 대한 시작 주소 즉 여기 이 부분에 시작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주소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따가 배울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라는 것 자체가 이 주소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하고 5개 그쵸? 그러면 캐릭터 하나당 1바이트니까 5바이트를 그쵸? 5바이트를 사용하겠다 램의 메모리에서. 그래서 A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 물론 여기 다 한 칸 한 칸 주소는 있지만 A에 대한 주소는 항상 이 첫 번째 시작 주소를 알려. 물론 두 번째 A의 두 번째 물론 인티저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고 아까 캐릭터형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소를 다 출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A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 하면 그 캐릭터 A에 대한 그쵸 A 배열에 대한 시작 주소를 알려줍니다. 시작 부분에 대한 주소. 자 그래서 메모리랑 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넘어갈게요.